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훈련 장면이 최근에 포착이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선다라는 뜻인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주는 이 마지막 기회를 무조건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경기만 이기면 결승전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들이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지난 경기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할 때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교체 명단에도 없었고, 그리고 선발 명단에도 없었죠. 그 이유는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토트넘은 이로 인해서 울버햄튼에게 4대2로 지는 최악의, 사실은 굴욕적인 그런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경기가 사실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1차전, 그러니까 토트넘의 홈경기장에서 했던 이 경기랑은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는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거든요. 굉장히 토트넘이 주도하는 경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토트넘이 이때 보여준 경기력과 이 울버햄튼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가장 응집력이 강한 선수들, 팀워크가 잘 맞는 선수들을 이때 이 프랑크푸르트전에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어쩌면은 그 경기를 좀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다면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챔피언스 리그 경기 보면은 홈팀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도르트문트도 약진을 했고, 아스톤 빌라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이제 홈 경기에서는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홈이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이다 보니까 토트넘에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토트넘이 1차전 때 보여줬던 경기력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좀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프랑크푸르트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43%, 토트넘은 36%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확률일 때 얼마나 승리하느냐, 프랑크푸르트는 39%, 토트넘은 실제로는 17%. 그러니까 요즘에 토트넘은 그 예측되는 수치에 비해서 너무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실제로 스탠다드지에서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Unfocused, disorganized Tottenham. 집중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는 토트넘이 최근에 최악의 경기를 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전을 앞두고 최악의 preparation, 최악의 준비 과정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울버햄튼에게 4대2로 진 것은 unusual,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그러니까 강등되는 팀 빼고는 토트넘이 최악의 팀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금 17위가 되기 직전이죠. 그리고 18, 19, 20위는 강등당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는 팀들 중에 실제로 최악의 팀이 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약간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언론에서 해석을 했는데, 근데 토트넘이 예전에는 리빌딩 때문에 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부상 때문에 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프리미어리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변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변명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이 유로파 경기에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프랑크푸르트 전만 이기면은 라치오가 원래 상대로 올라올 것 같았는데, 보도글림트가 지금 라치오를 2대0으로 1차전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고 보도글림트가 또 반대쪽에서 이기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라치오가 보데글림트에게 이 금요일날 지게 된다, 혹은 이제 전체 득점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은 의외로 쉬운 상대를, 혹은 비교적 쉬운 상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라치오는 현재 그 유로파리그에서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집계되는 그 통계로만 봤을 때는 가장 높은 팀이 바로 라치오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잘하면은 이번 경기를 이기면은 결승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 대진표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를 일단은 이겨야 된다, 이게 문제죠. 프랑크푸르트를 이길 수 있을까? 참고로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분데스리가 3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겼는데,
물론 하이덴하임은 강등권 팀입니다. 16위 팀이고, 그리고 이 경기에 심지어 그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을 다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뭐 측면 수비수라던가 중원에 뛰는 선수들이라던가 많은 선수들을 좀 로테이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유 있게 운영하면서도 이겼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토트넘이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변수는 무엇인가? 바로 손흥민 선수죠. 네, 손흥민 선수인데 실제로 지금 스카이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전을 앞두고 한 분석이 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분석을 보고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현재 예상 리그 포지션, 그 리그 순위입니다. 예상 리그 순위는 10위로 끝날 확률은 0.4%에 불과하고요. 15위로 마칠 확률이 23%, 16위는 20.3%, 17위가 15%입니다. 물론 강등을 당하는 18, 19, 20위에 들어갈 확률은 없지만요. 하지만 17위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냐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아직도 헤드코치로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냥 토트넘 체어맨 다니엘 레비 회장의 pure and utter negligence, 이거는 완벽한 무시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팀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앨런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make or break, 이거는 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아니면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 무조건 이겨야 이번 시즌을 구할 수가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쩌면 자신의 감독직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감독직을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최근 유럽 경기 14개의 어웨이 매치 중에 단 3개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전을 이길 수 있는가부터 일단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수비가 너무 안 좋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레스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다음으로 실점 기대값이 높은 팀이 토트넘이고, 어웨이에서 토트넘이 유독 약합니다. 어웨이에서는 토트넘이 이미 17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어웨이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만약에 유로파 리그를 우승한다 하더라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 매치데이 10, 딱 10경기 했을 때 승점 26점을 만들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울기가 낮아지더니 점점 더 기울기가 낮아지더니, 처음에는 기울기가 꽤 높았습니다. 꽤 높았는데 낮아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진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승점이 올라가는 게 더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 최악의 토트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순위도 처음에는 1위를 기록하나 싶었는데 시즌 말이 될수록 망하고, 실제로 이번에도 거의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인가? 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유로파 리그를 우승한다 하더라도 이번 여름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온 결과에 따르면요,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가장 많은 빅찬스를 만들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1위가 살라. 지금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살라 선수인데, 그 바로 뒤가 누구냐?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플레이를 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득점하기만 한다면은 토트넘은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많은 오픈 플레이 찬스를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토트넘이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이 어떤 그 상황인지 토트넘 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흥민 선수가 윙 쪽으로만 플레이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살라도 인버티드 윙어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런 자유가 좀 허락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매니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 이것이 좀 슬플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콘테의 첫 번째 시즌 손흥민 선수가 unbelievable 했는데, 이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인버티드 윙어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콘테 2기 때 포지션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윙백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올라갔는데 풀백이 자신의 옆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몰리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손흥민 스타일과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안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토트넘의 전술이 문제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뇌사 바보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야, 카운터를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10% 정도만 카운터 어택을 하지 역습 찬스를 거의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도 그걸 알고 토트넘을 빠르게 압박해가지고 전방부터 공을 뺏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레프트 윙어나 스트라이커가 득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풀백이나 미드필더 보고 골 넣으라고 하는 시스템이니까 문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안 좋은 시즌을 보냈다는 어떤 그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baffled, 굉장히 의문이 있었다,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엘리트 플레이메이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동료들이 마무리를 잘 못했기 때문인 거죠. 뭐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다만 토트넘은 지금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입니다. 즉 토트넘은 한 유로파 정도에서 머무르는 정도의 팀이었던 거죠.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가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유로 플레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도 아니면 모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주는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토트넘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과연 토트넘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